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요즘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난장판인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는 헌재와 사법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오늘 일단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금 이제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멘붕. 요게 딱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끈하는 이유는 그 문제 제기가 됐던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뭐 순간적으로 조금 뭐 발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그렇게 막 타격이 없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큰 막 관심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뭐 친일파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약간 좀 화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친일파처럼 생겼나? 약간 평상시에 그런 어떤 신경이 있다 보니까 또 분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똑 닮았어요. 유시민이가 튀어나와 가지고 김동연에 대해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김경수에 대해서도 막 뭐라 하고 최민희 무슨 뭐 이런 진짜 막 이상한 막 아줌마 같은 사람들만 나와 가지고 막 별 막 지금 막 발광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만약에 이재명의 체제가 견고해.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그 똑같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어.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야. 이랬으면은 도대체가 유시민이가 날뛸 이유가 뭐가 있고 최민희가 저런 식으로 발광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떠들면 떠들수록 최민희가 발광하면 발광할수록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떻다? 이재명의 체제가 흔들린다. 정말로 선거법 위반 이 2심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증으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재명의 그 어떤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 뭐냐면 얘네들은 문재인 때와는 좀 달라요.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국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그 문빠라고 하는 애들이 서초동을 갖다가 가득 채우고 진짜로 뭐 경찰 추산으로 봤을 때는 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진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빠라고 하는 애들은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념이 마티가 있는 게 문제지만 이념이 이제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애들 같은 경우는 개딸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없는 이게 좀 떨어지는 애들인 거예요. 문바도 이게 떨어지는데 개딸은 이게 없는 거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포퓰리즘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뭐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번에 또 튀어나와 가지고 추경 20조라고 얘기했던 거를 또 10조 뭐 더 묶고 더블로 가. 뭐 이건 지금 한 30조만 얹어 가지고 막 뿌리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 미친 인간이 지 돈에서 10조를 갖다가 내든지 아니면 나중에 강제 노역으로 지가 갚든지 강제 노역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뿌리는 거에서만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개딸들의 근본적인 한계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뭐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왔을 때도 개딸들이 막 집회 열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원종 같은 사람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이재명은 무죄다 윤석열을 막 구속해라 뭐 이런 어떤 그 발광을 떨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찰 추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15,000명 이렇게밖에 안 모였어요. 저는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원종 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 가지고 잠잠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탄핵 집회 당시에 숟가락 얹었던 그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걔네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유 같은 경우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꽁가 뭐 보리밥이었나? 뭐였습니까? 그 무슨 국밥인지 뭔지 그 몇백 인분을 갖다가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이유뿐만 아니라 이원종 같은 인간도 탄핵 집회 나가가지고 막 윤석열 탄핵시켜라 막 별 진짜 막 발광을 떨지 않았습니까? 걔네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도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에 대해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입닥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의 그 개딸들이 주도하고 탄핵 집회 같은 걸 주도했으면은 아이유 같은 그 여자애가 한 번 쏘고 말았겠냐고요. 2차, 3차, 4차, 100차까지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인 자기 이익, 순간적인 자기의 어떤 유익 이거를 위해 가지고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국가 전체를 내다 파는 그런 식의 짓거리라는 애들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나라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 순간적으로 야 이거 내가 요렇게 이제 국밥 같은 거 돌리면 몇백인분 돌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막 깨어 있다라고 막 박수 쳐주겠지. 그 진짜 신락 같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그 짓거리를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죠. 그쵸? 아이유가 그거 한 게 얼마나 역할이 컸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 책임은 뭡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뭐 단체로 뭐 집단 린치를 한다? 당연히 그게 아니라 아이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서 아이유 나오는 거 내가 불매하겠다. 나 아이유 나오는 거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지. 만약에 보십시오. 우파 연예인이 그런 식으로 했다? 어떻게 됐겠어요? 진작 방송에서 퇴출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작에 퇴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좌파 쪽에 그 얘기를 하니까 우파 쪽에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희화시키고 뭐 CIA 뭐 신고했다 이런 것도 무슨 뭐 희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뭐도 뭐 희화를 시키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유 괜찮아 너는 뭐 국민 여동생이야 인민 여동생인데 국민 여동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포장해주고 뭐 그거에 비판하고 불매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극우인 것인 마냥 그렇게 여론을 또 조작했던 게 언론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가야죠.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 집회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감을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탄핵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우리가 그때 당시 설쳤던 연예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유 씨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렇잖아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별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뭐 광화문에서 하는지 뭐 여의도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애당초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을 할 때도 그때도 모였던 게 15,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었잖아요. 끽해봤자 뭐 16,000명, 17,000명 이렇게밖에 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30만이라고 개구라를 쳤다가 그냥 개망신이나 당했었지. 그게 근본적으로 이재명의 한계였던 것이고 그 한계 많은 인간이 주도해가지고 탄핵 집회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될 이가 있겠냐고요. 그 인간과 사실상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문영배가 탄핵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그거를 간파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유나 이원종이나 그런 애들이 그걸 뭘 알겠냐고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면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무식해가지고 입을 놀린 거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 적어도 이 지금 체포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부 그리고 헌재가 보여주는 모습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는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토요일날 얼마나 날씨가 추웠습니까? 좋지도 않았고 날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집회에 비해 가지고 무려 4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나 대구 집회에 모였거든요. 동대구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구에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만한 인파 모이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파는 안 모였던 것 같은데 진짜 동대구역을 갖다가 가득 채웠더라고요. 그게 지금 국민적인 공감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이유 씨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반드시 사과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게 2030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이름도 다 지금 이분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효원 씨 30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 다수가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도 아니다. 이거를 떠나 가지고 선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권보경 씨 35살이라고 하는데요. 법과 질서 원칙이 거대 야당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왔다. 박주은 씨 27살이라고 하는데 2030 세대가 원하는 것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딴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이유 씨가 진짜 귀를 그냥 쫑긋 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 가운데 아이유 씨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지금 2030이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거야. 아이유 씨만 몰랐던 거에 무식하니까. 이재명이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 52시간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악법 중에 악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비해 가지고 뒤처지고 있는 게 R&D 강국은 지금 무슨 놈에 반도체가 됐거나 R&D가 됐거나 대만에 밀려 미국에 밀려 계속해가지고 중국에도 밀려 다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일주일 전에 주 52시간을 반도체 분야에서만 좀 예외로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진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워낙에 지금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클릭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소리 했던 것인데 바로 이번에 10일 날 딱 되니까 뭐라고 입장 바꿉니까?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로 가요. 미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겁니다. 주 52시간 할 수 있도록 하자. 52시간 좀 예외를 해가지고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소리를 일주일 전에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주 4일째로 가자. 미친 인간이 이거는 진짜로. 이런 인간을 이롭게 만들었던 게 아유시나 이원종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제가 보기엔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사고 싶은 거 다 살고 다 사고 뭐 여행 막 다니고 뭐 워낙에 지금 뭐 좋게 살다 보니까 아무런 지금 현실적인 타격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아무 소리나 짓거렸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절대로 그런 인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